오늘 할 건 도함수의 활용 1번이고요. 우리 요 교재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이 총 3개로 되어 있어요. 3번까지. 네, 이 도함수의 활용 1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분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우린 결국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건 도함수의 활용 2번째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주로 접선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하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정리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본격적인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접선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래프를 그리는 와중에 약간 뭐랄까 곁다리 같은 건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나중에 적분하러 가시면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접선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자면, 접선이라는 건 어떤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거든요. 그 우리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1학년 때 한 4가지 정도를 배워요. 근데 그 4가지를 뭐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겠죠. 나야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기억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짧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4가지가, 첫 번째는 그냥 기울기하고, 우리 보통 기울기를 m이라고 쓰죠. 그리고 y절편 n이라고 쓰는데 m하고 n이 주어진 경우예요. 이건 제가 손으로 안 써도 뭔지 알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문제 이런 애들 주어지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해지는 거고.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똑같이 기울기가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y절편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x1, y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y-y1이 m의 x-x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였냐면 기울기는 주어지지 않고요. 지나가는 점만 2개 주어진 경우거든. x1, y1하고 x2, y2. 근데 요거도 제가 손으로 쓰진 않고 말로만 할게요. 점이 2개 주어지긴 했지만 이 2점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2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찾아가지고 위에 있는 방식대로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요 m 자리에 요 2점 평균 변화를 집어넣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로 우리 이걸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그러는데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또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얘도 역시나 새로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2점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건 모양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x절편을 a, 0이라고 하고 y절편을 0, b라고 하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 중요하니까 일단 안 쓸게요. 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모양이 예뻐서 좀 기억하는 녀석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누굴 많이 쓰게 될 거냐면 요 녀석을 당연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그럼 당연히 얘를 골라야 돼요. 얘는 이거에 아주 특별한 녀석으로 지나가는 점이 y절편인 경우고요. 얘는 말했지만 결국 이 2점 가지고 기울기를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 이 방법으로 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녀석은 바로 이 녀석인데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접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랑 완전히 매칭을 시켜보자면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기울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란 이야기고,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접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곡선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점에서 접선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해 보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하고 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보면 이 점의 y좌표는 fa가 되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니까.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y-fa는 f'A의 x-a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방법 가지고 그냥 직선을 구하는 거고요. 뭐 기울기나 한 점이 접점 혹은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컴팩트하게 생각해 보면 뭘 하란 이야기냐면 A나 저 마지막 시계 Y나 X 이런 거는 어차피 없어지면 안 되는 문자들이고, F는 문제에 나와 있겠죠? 그래야 뭐 문제를 풀 테니까. F'은 여러분이 미분해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A예요. A. 이 A란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이 식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A가 누구라고요? 바로 한글로 써보면 접점의 x좌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구할 수 있더라. 이 녀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그 얘기고, 이거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미적분 하시거나 기하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점의 x좌표 찾는 것이 결국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접선을 구하세요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시나 잘 가물가물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1학년 때 여러분 뭐 원 할 때도, 원에서 접선 나올 때도 커피 좀 더 마셔. 다 마셨어? 네. 아이씨, 이거 페트병에다가 커피를 타와야지. 1학년 때 원 할 때도 접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할 때 나오는 건 아예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fx 있는데 야, 요 곡선 위에 a, fa에서의 접선 구해봐 하거든요. 이건 그냥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접점의 좌표가 그냥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냥 미분해가지고 a 대입해서 방정식 완성하면 끝나는 얘기고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아예 주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적선밖에 구해지지 않아요. 한 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접점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땡큐 하고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3차 곡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몰라도 뭐 대충 곡선이 있는데, 야 여기다가 내가 기울기 1인 접선 한번 구해볼 거야.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접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완성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접점의 x좌표가 주어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간단한 방정식은 하나 푸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f'A가 m이 되도록 하는 a, 요거 찾으시면 요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될 거다? 접점의 x좌표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그럼 그거 찾았으면 그거 가지고 y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건 문제 주어진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a를 찾으시고 그 찾은 a 가지고 함수값마저 찾으시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완성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예제 풀러 가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뭐 요거를 P, Q다 이렇게 할까요? 얘가 제일 골치 아픈 녀석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뭐 원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것도 그림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3차 곡선이 있다고 쳤을 때 곡선 밖에 뭐 이런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접선이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접선이고 이렇게 생긴 것도 접선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곡선 밖에 요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를 그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뭐 항상 여러 개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곡선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셋 다 접점도 다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접점의 X좌표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임의로 접점 X좌표를 A라고 두고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y-fa는 f'A의 x-a다. 일단 이렇게 식을 만들 거라고요. 문제 fx는 주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fa, 뭐 a로 이루어진 엄청 긴 식 될 거고요. f'A도 a로 이루어진 긴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식에는 x 하나랑 y 하나랑 여러 개의 a로 이루어진 식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녀석은 A에다가 이런 값들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 노란색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색 A의 값을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노란색 직선 세 개가 다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어디냐면 바로 P, Q라는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X랑 Y에다가 P하고 Q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A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런 직선들이 될 건데 걔네들 전부 다 곡선 밖에 있는 점을 지나갈 거니까. 커피 먹었잖아. 여기까지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P랑 Q를 대입하고 나면 제가 설명하느라 다 문자여서 그렇지 이런 애들은 다 숫자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전체는 A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 A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을 푸시면 그게 바로 접점의 X좌표들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 방정식이 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셔서 A를 찾고 그걸 다시 대입하시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라서 재미가 없죠. 그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책에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요 3차 곡선의 경우에 2차 곡선부터 할까요? 2차 곡선의 경우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2차예요. 곡선 밖에 있는 점 중에서는 이렇게 포물선의 안쪽에 있는 어떤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곡선 이 바깥쪽, 곡선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요 점을 골랐다고 치면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없어요. 이 점 지나가는 직선 중에 2차 곡선에 접하는 접선은 없다고요.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다고 치면 거기서는 접선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곡선 밑에 이 바깥쪽에 점이 주어져 있다고 치면 이때는 접선을 항상 두 개씩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점을 골랐다고 쳐도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해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의 위치가 요 포물선이랑 상대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차도 마찬가지인데 3차 곡선의 경우에 우리 이거 뒤에 있는 거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거라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 극대점, 요거 극소점, 요 극대와 극소 사이에
변곡점이라는 점이 있거든요. 변곡점이란 말 자체는 또 수투에서 안 배우긴 하지만 뭐 아는 듯 모르는 듯 아는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요 점 기준으로 왼쪽 편은 위로 볼록이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인데 요 점도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점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접선 그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이 칠판을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를 가지고 영역이 나누어지기를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 있죠. 요 영역에서 한 점을 골라가지고 접선 그어봐 그러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지고요. 이쪽으로 하나 그어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집니다. 접선이 총 3개가 그어져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요 뾰족하게 들어가는 지점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뾰족한 부분 없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에 있는 점을 하나 골라버리면 얘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어요. 마치 2차 곡선에서 이 포물선 안쪽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접선을 그어보면 1개밖에 못 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점을 골라버리면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어요. 나머지는 접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놓으면 뭐가 되냐면 3차 곡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라고 그어놓고 나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여기 뾰족한 데서 3개, 그리고 오목한 데서 하나씩 그을 수 있고요. 선 위에서 혹시 접선을 그을 거라고 치면 다 2개씩 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변곡점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 선 위에서 2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하필이면 고른 점이 요 점이라고 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접선이기 때문에 그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해서 요쪽 편으로 또 접점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 위에서 점을 골라버리면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얘 자체가 접점인 접선 하나 그어지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긴 또 접선이 하나 그어지거든요. 2개씩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 밖에 있는 점 또는 곡선 위에 있는 점 어쨌든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메모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3차 곡선의 경우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곡선 밖에 있는 점이라고 치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P, Q를 대입해서 A에 관한 방정식 만들고 이 방정식 해 개수를 세보는 건데 P랑 Q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이 P, Q가 누구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곡선 밖에 있는 좌표, 어떤 좌표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요 녀석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증명하려면 한 바닥 정도 해야 되거든요. 증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요거 정도만 잘 외우고 계셔도 뭐 가끔 나오는 문제는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교과서에 가깝게 응용을 해보자면 어디 정도에 가서 나올 거냐면 도함수의 활용 3번째 단원에 가시면 방정식 실근의 개수 하는 거 나오거든요. 방정식의 활용 거기 가시면 요 방정식 실근 개수 찾을 때 가끔 요거 연결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요거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모르는 사람도 요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어디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번에 제대로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접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짜질구리한 거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접선 관련해 가지고요. 그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나서 예제로 가봅시다. 네. 순서 들어주세요. 그럼요. 저 뒤에 책상 있어요. 짜투리 얘기로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법선이라는 건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법선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교과서에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나오거든요. RPM에도 있어요. 책에 보시면 이 법선의 정의는 뭐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게 법선이에요. 다시 곡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접점인데 얘 기준으로 접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이런 거 있죠.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부른다고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죠.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 근데 힌트는 다 나온 거잖아. 어차피 접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점은 A, FA고요. 접선의 수직이야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F'A 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은 Y-FA가 F'A의 X-A다. 이렇게 생겼다면 법선의 방정식은 Y-FA가 마이너스 F'A 분의 1의 X-A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지. 뻔한 거잖아. 그죠? 법선이다 혹은 뭐 접선의 수직이다 정도만 알면 기울기만 바꾸면 되는구나. 이기 때문에 굳이 뭐 머리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서 식을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오면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는 공통접선이라는 건데 또는 뭐 두 곡선이 접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요 점 기준으로 해서 두 곡선이 접한다는 게 이런 그림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잖아요. 아 그냥 곡선 둘이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니까 곡선 둘이 접하는구나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요 점을 기준으로 접선을 그을 거야. 이 접선은 얘를 F라고 보고요. 얘를 G라고 봤을 때 이 접선은 fx 입장에서도 접선이고요. gx 입장에서도 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이걸 fx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fa가 f'a의 x-a고요. g 입장에서 또 접선을 만들어 보면 y-ga가 g'a의 x-a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직선이었다고요. 이거 둘이 같은 직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둘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f'a랑 g'a 같아야 되고 이거 둘이 같으면 우변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좌변만 보면 되잖아요. 좌변도 둘이 똑같아요. FA랑 GA랑 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림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당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니까 함수값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 점에서 접선 그어도 둘이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곡선이 접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둘이 함수값도 같고 미분 개수도 같구나.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짜투리로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두 곡선이 직교할 때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약간 언뜻 보면 납득이 안 가지만 요거 가지고 차용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고 쳤을 때 요 점에서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 인 거야.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 입장에서 접선 그으면 이렇게 생겼고 저 똑같은 점에서 얘 입장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나면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표현해요. 직교한다 이런다고. 직선만 수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곡선도 수직으로 만날 건데 곡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 가지고 판단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접한다는 건 이런 상황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아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조심해야 될 걸 이야기하자면 이 공통접선이라는 걸 책에서 공통접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야. 공통인 접선이라는 건 공통접선이란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문제 풀면서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노란색 직선은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이어서 공통인 접선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도 보면 흰색 곡선한테 얘는 접선이고요. 요 흰색 곡선한테도 얘는 접선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로 공통인 접선이다. 접선이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fx에서의 접선, gx에서의 접선. 그거 보니까 둘이 똑같네? 라고 말하는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접점의 좌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접점의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지만 이건 기울기 정도나 같은 거지 지나가는 점 두 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질 가지고 푸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책에서 공통인 접선이라는 말을 이거 할 때도 가끔 쓰고 이거 할 때도 가끔 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 건지를 문장을 읽으면서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문제 풀러 가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세요. 첫 번째 유형인데요. 353번. 곡선 나와 있고 접점 나와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요. A, B를 구하래. 이거는 앞에 우리 미분계수 할 때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이 곡선 위에 점이니까 2 대입하면 6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E가 8이니까 요거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8 나와요. 그 얘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A랑 B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별게 아니고요. 두 번째 건 곡선 하나 나와 있고 요 곡선 위의 점 1,3이래요. 그럼 일단 A는 바로 찾아지겠다. 그죠? 1 대입하면 3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그걸로 A는 찾으시면 될 텐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야.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요? 점의 좌표가 1,3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미분해서 1 대입해가지고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고. 그지? 이거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우니까.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건 361번. 곡선, 3차 곡선이네요. 저 곡선 위에 점 2,0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선이라고 부른다고요. 법선이란 용어가 빠져서 저 법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2,0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접점을 지나고 접선과 수직인 직선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지나가는 점 하나 나왔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따라서 기울기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쉬운 거니까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잠을 좀 깨세요. 365번. 잠을 좀 깨야 돼. 많이 써먹을 거라서. 곡선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 교과서대로 풀자면 이런 거예요. 1,2라는 접점의 좌표 아예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미친 척 제가 구해볼게요. 지나가는 점은 1,2야. 미분해야겠죠?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8x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5고 지나가는 점 1,2니까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 즉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접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얘랑 다시 만나는 점 찾으래요. 일단 접선이니까 접점 자체가 하나의 교점이 될 텐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점 찾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교점 찾으라고 한 거니까 뭐 해야 돼?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어야죠. 그래서 얘랑 둘이 같다고 두면 x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생겼고요. 좌변 다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어요. 3차 방정식이고요. 방정식 푸시면 돼요. 또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겠죠? 뭐 넣을 거야? 뭐 넣어야 돼요? 뭘 넣을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1. 1은 무조건 있지. 왜? 1이 접점이거든. 1은 교점이잖아요. 이거를 접점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접선이랑 원래 거랑 만나는 점 찾으세요. 그러면 1,2는 당연히 들어있다고요. 즉 얘는 1을 무조건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잠깐만 1이지. 오랜만이라. 마이너스 3, 2, 0이에요. 그리고 이건 굳이 이렇게 할 게 없이 나머지도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결국 x-1의 제곱 x-2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건 접점이기 때문에 중근으로 2개 나오고요. 2라는 녀석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 A가 2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B는 뭐 여기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집어넣으셔도 되고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인가 본데? 그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사실은 힌트가 있는 건데 참 깨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다시 만나는 점 좌표 찾을 거라고요. 그림으로 보면 대충 그냥 막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귀찮아. 구해놓고 나서 조립제법 써야 되거든요. 약간 귀찮아. 그런데 이런 생각하자고요. 뭔지 모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치고 걔랑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안 변해요. 3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푼다고 치면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4로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선이 누가 오든지 간에.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어. 사실은 알지만 안 구했다고 치고요. 요 녀석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였는데 그럼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4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5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방정식 세근의 합이 4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야. m, n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세근의 합은 4예요. 그런데 1,2에서 접선 그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1이라는 근은 중근으로 항상 2개를 가져야 돼요. 3차 방정식에 1이 중근으로 2개 있어야 되고 1이랑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3개 더해서 4라고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또 하나의 x좌표가 2일 거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지 않아도 사실은 바로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뭐 때문에? 세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찾을 땐 굳이 접선 찾지 않으셔도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고요. 나중에 적분하러 가서 넓이 구할 때도 또 필요한 팁이에요. 요거는 공부해 본 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물론 뭐 정적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교점의 좌표랑 접점의 좌표 요 2개 가지고 공식 이용해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거든요. 그러려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 x좌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 찾을 때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으로 빨리 풀어볼까요? 367번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아니다. 그냥 바로 밑에 거 봅시다. 366번. 그 바로 밑에 있는 366번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 위에 2,-1에서 접선 그었대요. 다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대요. R이라는 점의 X좌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곡선 위에 2,-1에서 접선 그었대요.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옆에다 붙여서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봤자 세근의 합이 3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세근의 합이 3인데 하나가 2고 또 하나가 2예요. 얘는 중근이어야 돼. 접점이니까. 그럼 2하고 어디 갔어? 2하고 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세근의 합인 3이 나와야 돼요.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긴 마이너스 1이고 뭐 여기는 X축이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라고 요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점의 좌표를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가서요. 또 산수 몇 개 해보죠. 368번이고요. 곡선 하나 나와 있고 요 직선의 평행한 접선 찾으세요거든. 그럼 이 직선에서 우리가 얻을 힌트는 뭐다? 기울기다.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찾아보세요. 그 얘기니까 우린 뭐 하면 된다고? 저거 미분해서 y'은 6x-4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 찾아보시면 그 x가 2분의 1이라고 나올 거니까 얘가 뭐다? 바로 접점의 x좌표다. 그럼 요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y좌표 찾으면 되고 그럼 x좌표, y좌표 찾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만 완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뭐 간단한 한수니까 해보시고요. 372번. 곡선이랑 직선이 접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말을 보면 곡선이랑 직선이 접할 때인데 제가 아까 뭐 얘기했냐면 곡선 둘이 접할 때 이야기하고 곡선 둘이 접할 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직선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 접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곡선 둘이 접할 때 그럼 우리 뭘 생각한다고요? 접점에서의 함수값 둘이 똑같고 미분계수 둘이 똑같고 그냥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가 어디서 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두면 여기 지금 a를 갖다 써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t라고 두면 첫 번째 뭐다? 함수값 둘이 같아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2t 더하기 11이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미분계수 둘이 똑같다고요. 미분해서 t 대입할 거야.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0이더라. 이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t를 찾으면 t는 1이네. 1을 대입하시면 a의 값도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문제에 따라선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인 접선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곡선 둘이 접할 때인 것처럼 생각해보면 함수값 둘이 같고 미분계수 둘이 같더라. 이거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푸셔서 a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376번 0,1에서 저 곡선에다 그은 접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 0,1이란 점은 참고로 여기 0 대입해보면 1이 안 나오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점 0,1에서 쟤한테다가 접선 그어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긋는 건데 곡선 밖에 있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도 당장 바로 못 구하고 기울기도 바로 못 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일단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보면 y-a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얘가 미분할 거야 3a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a로 이루어진 식이 될 텐데 이 x, y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제? 0,1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a밖에 없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1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a 좌변으로 다 넘길까요? 예. 2a 세제곱 a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a는 1이라는 거 숫자 하나밖에 안 납니다.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로 이루어진 좀 복잡하게 생긴 식이 될 텐데 지나가는 점이 0,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대입하고 나면 결국 미지수는 A밖에 안 남고요. A에 관한 방정식 푸세요라는 소리고요. 그 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다? 얘가 바로 접점의 좌표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냥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3차 방정식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실근이 3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접선이 3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3차 곡선 밖에서 접선 그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못 끄는 상황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A가 여러 개 나오면 접선도 여러 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1 다 대입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네요. 그죠? 1 쭉쭉쭉 대입해가지고 y절편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으면 임의로 a, fa다 라고 두고 푸시면 되겠다 이고요. 뭐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보면 똑같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었다 그랬는데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요. 접선이 2개 있나 봐. 그죠? 지금처럼 풀면 얘는 2차 곡선이기 때문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 2차 방정식 두 군 찾아서 기울기의 곱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네. 다음 380번은 다들 뭐야 커피 먹은 사람은 앉아있는데 왜 다들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커피 먹은 사람은 자고 있고 커피를 너무 단 걸 먹어서 그래. 쓴 걸 먹어. 정신 좀 차리게. 곡선 2개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제가 아까 말한 딱 전형적인 그 상황이죠.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 그랬으니까 그림이 대충 뭐라고? 이거랑 이렇게 생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럼 어쩔 거라고?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첫 번째로 함수값이 둘이 같아요.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 두 번째로 미분계수 둘이 같아요. 3a 제곱 더하기 4a가 마이너스 2a다. 그죠? 그래서 요거 2개 풀어서 공통근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다 만족시키는 a를 찾으시면 그게 바로 얘가 말하는 그 한 점 되겠죠. 참고로 지금 요 그림이어서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만났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 항상 다 접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한 점에서 둘이 접하는 곡선이어도 다른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것만 푸시면 A가 3개 나올 거고 요것만 풀면 또 2개 나올 거고 그럴 건데 그거 둘 중에 둘 다 만족시키는 게 누구인지는 손으로 산수를 해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푸는 건 어차피 산수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텐데 힌트는 뭐다? 곡선 둘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졌대요. 첫 번째는 함수값 똑같아. 두 번째는 미분계수 똑같아.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383번은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래요. 그럼 아니 접점이 아예 나온 거잖아. 그죠? 이거 자체가 접점인 접선 그으란 이야기고요. 그거 가지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 구하래. 그럼 이거는 미분이랑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접선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건 그냥 뭐 x절편, y절편 찾아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니까요. 직접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네. 옆에 보시면 유형 10번인데 얘는 접선이랑 원이 같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요 유형 자체가 전부 다 원하고 관련된 건데 이 원이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1,1이라는 점이 요 곡선이랑 요 원이 둘이 접하는 점이래요. 그러면 이제 곡선 둘이 접한다고?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 똑같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뭐 함수값 찾고 미분계수 찾고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원은 중심좌표가 여기 있고요.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생긴 원이거든요. 원의 방정식을 지금 당장은 찾을 수가 없어요. 중심좌표가 y축 위에 있다는 것만 알지 반지름도 모르고 중심좌표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원이 나와 있을 때 힌트는 뭐냐면 곡선이랑 원. 여기서 접선을 내가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한테도 접선이고 이 곡선한테도 접선인 거야. 그지? 그런데 저 접점에서 내가 법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법선은 4차 곡선한테도 법선이지만 원한테도 법선인데 원은 법선 그으면 즉 접점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으면 어디 지나간다? 원의 중심을 당연히 지나가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이랑 곡선이 접할 때는 항상 뭐 쓰는 거냐면 법선 쓰는 거예요.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될 거니까. 지금 이 그림에선 원의 중심좌표가 y축 위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요 4차 곡선 1,1에서의 법선의 y절편 찾아보세요.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랐나? 얘 뭐라고요? 4차 곡선 y는 x 4제곱 법선 1,1에서의 법선 y절편을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이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1,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구해보면 노란색 같은 경우엔 기울기가 y 프라임이 4x 세제곱이니까 x좌표 1이에요. 기울기가 4거든요. 그럼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y절편이 0,4분의 5예요. 원의 중심좌표가 0,4분의 5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0,4분의 5에서 1,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될 거니까 그걸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이 나올 땐 항상 법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좀 조심하시고요. 뒤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하고 나서 앞으로 잠깐 올게요. 룰의 정리랑 표현값 정리는 제가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뒤에 유형업에 보시면 비슷한 거 두 개가 또 있어가지고요. 유형 1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래요. 문제 알아볼까요? y는 x제곱 위에 어떤 점이 있고요. y는 2x-11 사이에 거리 최소값 구하세요 거든요. 이거를 1학년 때도 푼 적이 있어요. 2차 함수할 때. 그림을 보자면 이런 건데 이거 y는 x제곱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요건 기울기 2인 녀석이니까 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 어디 있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
어떻게 찾을 거예요? 요 녀석 평행이동 시켜서 처음 만나는 점. 그지? 요 점이 거리상으로 보면 제일 가까운 녀석이에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만날 거다라는 말이니까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기울기가 2인 접선 찾아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을 찾으면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기울기가 2인 점,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니까 요거 미분해서 2 되도록 하는 A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뭐다? 1,1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1,1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죠? 이것도 이랑 됐던 거야. 이게 공식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x1, y1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보통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거리 d는 루트 분모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a, b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요 x, y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절대값 씌우시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되는 거죠. 공식 보니까 옛날에 많이 썼던 기억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1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가 2라는 거 정도는 알거든? 그래서 y는 2x 더하기 k 해놓고 얘랑 그거랑 둘이 같다. 판별식 0이야. 이거 가지고 k 찾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뭐라고? 그래서 다시 방정식 푸시고 막 이렇게 풀었던 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 주어진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405번 요 녀석은 a,1에서 쟤한테다 그은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거든요. 이게 아까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해요. 이거 조금 미리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선에서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a,1에서 얘한테 접선 그을 건데 곡선 밖에 있는 점이니까 접점의 좌표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a가 저기 있네. 점의 좌표를 접점의 x좌표를 뭐 t라고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끝인가? 여기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a,1을 지난대요.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1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1이 3t 제곱 마이너스 8t a 빼기 3t 세제곱 더하기 8t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a 빼고 나머지 애들만 일단 좌변으로 먼저 넘겨볼게요. 다행히 1은 없어진다 그죠? 그리고 3t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 요거 하시면 마이너스 4t 제곱 얘가 이제 3t 제곱 마이너스 8t a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좌변 다 어차피 넘겨야 되는구나. 좌변 다 넘겨서 다시 내림 t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2t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8a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보시면 문자가 두 개야. 아까랑 다르게 t도 있고 a도 있고 두 개인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당연히 t예요. 우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였냐면 t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중이야. t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중이라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걔가 접점의 좌표니까 그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풀었던 예제에선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어졌던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원하고 있었던 거냐면 a의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거란 이야기고
A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 달라질 건데 그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도록 A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인공은 T라고 A도 있고 T도 있지만 A 내림차순 정리할 게 아니라 T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고 실근 T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T가 하나 바로 묶이긴 해요. 인수분해 하나가 돼서 T 이렇게 묶이고 남는 애들 써보면 2T제곱 마이너스에 3A 더하기 4T 더하기 8A 얘가 0이거든요. 실근 하나 찾아줬어 0이라고. 그럼 이 안에 들은 녀석이 어떻다고요? 실근이 없어야 돼요. 이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는 찾았다고. 그럼 남아있는 요 2차식이 실근을 갖지 않던가 아니면 완전히 얘랑 똑같은 중근을 가지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0이라는 근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뺄 거고요. 결국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요 녀석이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이거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곡선 밖에 점이 아예 딱 주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방정식을 구하면 되지만 A의 값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그랬거든.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건 접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접점의 x좌표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주인공으로 한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오직 하나만 있도록 A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찾았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면 되겠다. 인데 해석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3차 곡선이 대충 이렇게 있고요. 요 점이 y는 1이거든요. a,1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냐면 요 노란색 직선 위에 어딘가에 a,1이 있어요. y좌표는 1로 결정나 있고 x좌표가 a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랬을 때 접선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 3차 곡선에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싹 그어놓고 나서 어쩔 거다. 영역을 가나보면 뾰족하게 들어간 영역에서는 접선을 3개씩 그을 수 있고 오목한 부분에서는 하나씩 그을 수 있고 각각의 선 위에선 다 2개씩 그을 수 있고 변곡점에서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접선을 1개만 그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더라 라는 소리예요. 곡선 위에 y좌표 1 되는 점이랑 변곡점에서의 접선에 y좌표 1 되는 점, 그 사이가 접선을 1개만 그을 수 있는 영역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일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수학 툴을 다 하고 나서 그래프도 자유자재로 좀 그릴 수 있고 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싶을 거고요. 지금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아까 설명한 거라서 그냥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 정도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요. 정리 2개 남아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온 건 로레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 평균값 정리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값 정리가 로레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로레 정리가 먼저 나왔겠죠? 그리고 이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레 정리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보시면 정리니까 이것도 그냥 당연한 소리다 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소리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스무스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양쪽 끝에 경계값이 똑같대. 그럼 지금 책에 있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면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꼭 저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해도 어쨌든 0이 되는 점이 하나는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연속이 아니라거나 혹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 왜 우리 연속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할 때도 보면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다였고요. 그 외의 경우는 모른다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쪽 끝에 경계값이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다인 거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런 애들을 빵꾸 내고 나서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항식 줄 거고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경계값 같은 거 줄 거야.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래. 아,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찾으란 소리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와서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요 말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외울 때 평균 변화율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위에 거랑 비슷한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건 똑같아. 근데 얘는 양쪽 끝에 경계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그런 조건은 필요 없거든요. 대신에 뭐냐면 양쪽 끝점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든 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인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 중간에 그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평균 변화율 살펴보면 이거잖아요. 이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이 그림은 지금 두 개 있는 거네. 그죠? 아니,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역시나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적어도 하나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라는 건 평균값 정리 중에서 하필이면 평균 변화율이 0인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A랑 FB가 같아버리면 좌변의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양쪽 끝에 값이 달라도 이 평균 변화율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이 만날 건 뭐밖에 없냐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세요. 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양쪽 끝에 평균 변화를 하나 찾으시면 되고 그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그 구간 안에서 찾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 가서 보시면 몰래 낙서하고 있어. 얼마나 열심히 닦아놨는데 또 낙서하고 있어. fx 저렇게 생겼고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를 찾으래요. fx는 3차 함수야. 다항함수라고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0 나오죠. 3 대입해보면 0 나오거든요. 양쪽 끝에 경계값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 뭐 하란 이야기라고? F 프라임 C가 0이 되도록 하는 C 찾으세요라는 말이고 이 C는 어디 있어야겠어요?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C가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요거 미분해가지고 0이다. 방정식 푸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요 구간 안에 있는 걸로 찾으셔야 돼요. 두 개 나올 거거든요. 하나는 3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답이에요. 하나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서 얘도 이렇게 생긴 fx에 대해서 방금 푼 문제 요거 나중에 하고 요것도 보시면 fx가 2차 함수예요. 닫힌 구간 1, 3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를 찾아보래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평균값 정리 찾으라고 했으니까 평균 변화를 먼저 찾아야 돼요. 3-1분의 F3 빼기 F1이고요.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를 찾으세요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부터 찾으셔야 될 텐데 찾아보면 F3은 얼마냐? 18 빼기 3, 4, 12 더하기 1이니까 7인가요? 7. F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좌변의 값이 4라고 나오네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4 되는 점 찾으세요라는 말이네요. 미분해보면 F'X는 4X 마이너스 4고요. 얘가 4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면 2라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실수 C의 값은 2구나 이렇게 찾아져요. 그지? 근데 이건 2차 곡선이니까 하나만 얘기하자면 2차 곡선의 경우에 점을 2개 잡아가지고요. 뭐 이 그림이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충 여기를 1이라고 보고 여기를 3이라고 할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평균 변화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이 평균 변화랑 같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이 여기 있을 텐데 이 점의 X좌표는 뭐냐면 그림이 약간 이상해서 그렇지 2거든요. 항상 뭐란 이야기냐면 얘와 얘의 딱 가운데 껴있더라라는 소리예요. 증명은 나중에 하고요. 외우세요. 2차 곡선이야. 뭐 위로 볼록이어도 상관없어요. 2차 곡선이야.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요 평균 배달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요점 X좌표 뭐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 얘기라고요. 항상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 좌표 사실은 우리 1학년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할 때 나오냐면 요 곡선 구간 안에서 삼각형 만들었을 때 넓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 구해보세요. 이런 거 할 때 구하던 점이에요. 알파랑 베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요 곡선 위에 점 P 있을 때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던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주로 요 점의 좌표 찾을 때 쓰는 녀석이긴 한데 어쨌든 요 평균값 정리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 갖는 거 2차 곡선의 경우엔 항상 이 둘의 한가운데 있더라 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를 보험수의 활용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